안녕하세요. 딱 걸린 상한가 주식 딱상주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참 어려운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이 부담 속에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물량마저 역대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8,000포인트를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검은 금요일의 모습을 연출해냈습니다. 뉴욕 시장도 어제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또 이 이유가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연준에서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퍼지면서 우리 시장까지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젠슨 황 CEO가 방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적의 선반영 논리를 적용하면서 어제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간 잘 갔던 이 대장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컬러감을 바꾼 것인가 혹은 이 급락이 기회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서 해드렸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미리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최고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박재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주였는데 또 한 주만에 시장이 표정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이강민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좀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민 전문가입니다. 장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은 떨어지고 그리고 끝날 것 같은 종목은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심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기다려보자 하는 종목들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감이 아니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후에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젠슨주 다음 주에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답에 대해서 저는 명료합니다. 젠슨왕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AI 인프라 투자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와 기업의 실적이 연결되는 종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대체 언제 갈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바라봅니다. 코스닥 전체가 다 올라가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 어떤 업종이 먼저 돈이 붙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즉슨 하반기부터는 코스닥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시기에 코스닥을 집중해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자체도 결과적으로 정책 자금, 실적 성장, 그리고 제도 개편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업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하면서 오프닝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강민 전문가님, 사실 우리 시장 지금 이렇게 8,000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코스피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IT 투톱이나 뭐 현대차 큰 종목들만 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하반기엔 온기가 좀 퍼질 것이라고 보시고 AI가 여전하다고 하면 소부장이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건지도 네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 코스닥 자체가 기존에 제대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정확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대형주들이 먼저 상승을 이끌고 그 온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는 늘 변함이 없었는데요. 다만 요즘 자체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3년, 5년 사이클을 갖고 있었지만 메모리라는 AI가 생기면서 메모리라는 병목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대형주적으로 좀 더 양극화된 현상이 나타났지만 결국 그 온기는 소부장 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단 소부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숨어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코스닥 내에서도 조만간이 아니라 상승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약간은 컬러감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재희 대표님은 한 주 어떠셨어요? 그 금요일만 봤을 때도 좀 시장이 걱정이 됐는데 뉴욕 시장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 매번 커플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악재를 더 크게 받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뭔가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또 하이닉스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네, 그래서 빠지면 사겠대 했던 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네. 또 모르겠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종목 이름 앞이나 AI 이름만 붙어도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숫자로 대답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로드컴의 예를 보여주었죠. 시장은 이제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 이상의 성장, 즉 가이던스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방선거도 마무리되었고 단일 종목 ETF도 상장이 진행이 되었고 거래가 되고 있죠. 국민성장펀드도 역시 1차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이벤트들은 다 하나씩 지나갔는데 주가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고 어쩌면 다른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카드가 바로 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코스닥 시장이 유독히 소외가 되어 있었던 만큼 정부가 이야기했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어야 시장도 하방을 다지면서 다시 좀 어떤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음 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최근 옵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풋 옵션의 포지션이 상당 부분 누적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장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5%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어떤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로 유추해 보았을 때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금요일 날 스페이스X 상장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성장 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흐름이 조금 더 원달러 환율을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변동성이 강한 이슈들이 다음 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균일하게 사고 있는 종목,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수가 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도 새로운 주도주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어쨌든 계속 될 것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계속 산 종목들은 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박재희 대표님 뭐 연기금만 따라 사도 우리가 손실은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식시내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실 텐데 어쨌든 이 하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거라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타점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네. 제가 특별히 오늘 공략주들은 네. 전량 매수 타점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특별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떨어지는 칼날은 아닌가 생각해서 잡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전략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성기배 소장님까지 함께하는 공부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쨌든 이 세 분의 전문가가 장중에 종목에 대한 정보들 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종목들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면 좋을까 세 분과 같이 쓰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주시는데 내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도 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강민 전문가님부터 AS를 좀 받아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가 지금은 사실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주실지 우리 공개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네. 오늘 AS의 기준을 제가 명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신규 매수가 열려있는 종목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주일 전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정확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히든주로 안내해드렸던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37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저점과 고점이 40% 이상 상승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공략을 해드리고 단 이틀 만에 39%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종목,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정확한 타이밍과 수급 타이밍을 포착했다라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아직 21선, 즉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면은 10만 원 부근대에서 재차 진입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이제 바로 상승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요. 끝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예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죠. 근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린 손절가 요것만 지키셨더라도 계좌에 큰 손실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분할 매도와 리스크 관리, 특히 이런 급등주에서는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 당일 바로 눌림목을 공략을 해서 19,8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는데 손절가 부근까지 떨어지면은 결국 이 부근에서 내가 잘라지 못했다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또 언제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꼭 급등주는 리스크 관리가 원칙이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0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손절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이탈을 하면은 칼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4월 달부터 저점에서 공략해드렸던 바로 사막 콘덴서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MLCC 관련주입니다.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코칩, 아모텍, 아바텍, GIS까지 저는 MLCC 관련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기 다음으로 대장격인 사막 콘덴서 여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안내를 해드렸죠.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요?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홀딩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20일 부근에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10만 원 이하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저점을 잘 공략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이 저점에서 여전히 홀딩 하신 분은 약 50%의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이 종목을 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타기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사막 콘덴서를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평균 단가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50%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불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사람이 50%의 수익을 보다가 10%로 내가 수익이 내려오게 되면은 심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이 심리 관리는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저점에서 잘 들고 있다, 신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좌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릴 때 신고가 돌파 지점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눌림목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11만 원 부근대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모르셔도 보통
주식은 확률 게임이죠. 확률이 높은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은 신고가 이후에 눌림이 오는 그 자리거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딱 그 구간에 와 있다. 가격대로는 대략 13만 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딱상픽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네 종목 자체가 시세를 분출하고 눌림목이라면은 지금 시크릿 딱상픽은 이제 아래서부터 힘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안내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데 광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팔과 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AI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컵 하나 제대로 짚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걷고 들고 잡고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핵심이 기어 쪽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힘을 전달하고 속도와 방향을 바꾸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전달하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본질은 힘을 전달하는 기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설명드렸죠. 기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5일선, 21선, 즉 오지 기법, 5일선, 21선을 지지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차트 심리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쭉 2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하락 조정을 맞는데 중요한 건 21선입니다. 21선이라는 거는 주식을 한 달 전에 산 사람의 평균 단가입니다. 이때를 20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꺾이면서 21선 부근만 오면은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번 반등을 주고 그리고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일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종목은 5일선을 살리면서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에서부터 일단 50%가 올라왔지만 눌림목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 눌림목은 21선이 맞닿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는 제가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에 AS를 받아보면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공부방에 이런 종목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재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아까 풋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외국인 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 때 물량이 많으면 오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뭐 종목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전에 네. 이강빈 전문가님 네.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공략 종목들이 정말 최고예요. 네, 정말 최고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 별명을 붙였거든요. 여의도의 대세남. 이강빈 전문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이제 칭찬할 건 칭찬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네. 사실 다 어렵다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공략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겸손하게 있거든요. 근데 실력을 인정해줄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딱상주에서만큼이라도. 사실 저도 겸손하게 있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만 할 걸.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렵고 네.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공략해드린 종목을 수익을 보면은 당연히 축하해드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덜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잠시 좀 조심스럽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외된 분들도 힘든 분들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매일 네.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런 어떤 지수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차트로 분석하고 뭐 하지만 사실 이미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좀 너무 어려운 구간보다는 반등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올해만 해도 누적으로 103조 이상 뭐 매도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 며칠 장을 좀 보면 코스닥에서 코스닥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뭐 상한가를 막 가고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사실 앵커님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반도체 투토만 굉장히 달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마치 이거랑 같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맞아, 너무 억울해요. 단체로 혼이 났어요. 반도체 네. 소부장이. 네.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틈을 타서 저가에서 매수를 조금씩 해서 뭐 테스부터 시작해서 유진테크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먼저 반등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매수하는 종목,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제가 공략했던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략하고 나서 바로 갭 상승이 나와서 공략을 못했지만, 자,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을 했다면 26% 정도의 상승을 또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었는데, 동진 세미캠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 습식화 화학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소부장 중에 소재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요즘에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큰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된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물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인텍플러스, 이것도 장비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요즘에는 스킬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 뭘까 한번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LG 디스플레이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코스피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2차 전지를 지금 다시 봐야 하는 이유, 핵심은 ESS입니다. ESS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고,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한마디로 전기의 창고이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무기는 바로 ESS입니다. 그럼 이 ESS를 왜 봐야 하나? AI 데이터 센터 전력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이건 오를까 말까 따질 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는 길목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목에서 전기를 먼저 만드는 쪽을 먼저 선점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자, 38,000원에 공략을 해서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두산 퓨얼셀. 자, 이 종목도 연료전지가 가스발전의 대안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가장 빠르게 꽂아주는 기술이라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2차 전지주들, ESS 관련주들을 정말 좀 관심 있게 보셔라. 하반기로 갈수록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큰 박스권 구간 안에 보시면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인데 제가 월봉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마디 가격이 있습니다. 50만 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이 50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격대를 잘 돌파만 하면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기를 빠르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전기를 새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 효율적인 전력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LG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삼성, SDI,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 수조 원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와 또 북미 고객사와 계약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동안 캐즘 우려가 있었고 ESS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지금 피지컬 AI, 요즘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많이 나오는데 로봇도 결국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만 생각하고 보는 섹터로가 아니라 ESS 로봇 또 UAM까지 같이 봐야 하는 산업으로 넓혀지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의 업황 변화와 기업 수주 상황, ESS 시장성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다가 이미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집으로. 그래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시다던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교육방으로 오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2차 전지의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가 돼 있고요. 우리가 토요일에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중에만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통해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장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에겐 매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기회를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라는 고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재희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도 이 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고심 많이 하셨죠? 네, 네. 아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히든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주는 자 화면 보시면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와 반도체 특수가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이 종목을 단순히 2차 전지주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특수가스 쪽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수가스 이 소재인 텅스텐이라는 요거를 중국에서 지금 현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들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눌렸습니다. 최근 ESS와 전기차 회복 기대가 다시 붙으면서 전해질 소재 쪽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도체 특수가스는 AI 반도체와 HBM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고부가 특수가스가 수요가 늘어납니다. 배선 공정에 쓰이고 있거든요. 특수가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기업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자, 매집을 해놓고 좀 굉장히 눌린 구간이 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가격 전략을 제가 이제부터 이제 교육방에 올려드릴 건데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들은.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올려드릴 테고 자, 월봉 차트입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도 양봉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 월봉은 굉장히 긴 구간을 나타낸 차트이죠. 굉장히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월봉 아직 6월이지만 자 시작을 했고 양봉인 상태. 그리고 이 기업은 26년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수익까지는 완전히 좋아졌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기업. 자, 이런 숫자가 돌아서는 기업을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이 사는 것도 주목해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 기업 히든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이 사실은 굳이 주식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굳이 안 사도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교육방이 있습니다. 교육 전략을 지속해서 올려드리고 시황, 업황 변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이 히든주의 종목과 전략 여러분들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히든주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강민 전문가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그 커뮤니티 방에서 테마맵 우리 제공해 드렸잖아요. 이번 네네네. 주에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제공을 해드리기 전에 네. 그냥 이것만 띡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중요한 건요. 종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압축해서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식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종목인지 혹은 조건에 걸린 종목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신해서 내가 매매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목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압축된 종목만 보는데 한번 자료 한번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름하여 OEG 기법. 앞서 설명드린 대로 5일선과 21선이 살아있고 거기에 테마맵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 저는 필승 기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빨간색이 5일선 그리고 노란색이 21선 그리고 테마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분들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공략했던 대략 20개에 가까운 종목 중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 간 종목이 벌써 3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워넷, 사마컨덴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해드렸던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아쉬운 게 이 종목이 좀 눌림을 주고 가지 않을까라고 공략을 해드렸는데 제가 공략해드리고 바로 연속 이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공략했냐? 이 종목 역시도 OEG 기법과 테마맵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제가 왜 공략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5일선, 노란색이 20일선이죠. 이 사이에 종목 주가가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었고 이 종목이 딱 테마맵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공략주로 들고 나온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 아까 박스권 구간이었죠. 바로 연속 이틀 동안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맵에서 크레오 SG라는 종목이 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5일선과 21선이 살아있고 현재 돌파를 앞둔 상태. 이 박스권이 어떤 식으로 형태가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지나간 차트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전문가이기 전에 트레이더로서 지나간 차트 갖다 설명하는 거는 정말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 종목은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테마맵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한 주식시장에서 이 돈이 되는 종목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수익을 안 내고 싶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현재 이 테마맵에 OEG 기법과 테마맵에 현재 뜨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21선, 5일선이 살아있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시세 분출을 하고 현재 5일선과 21선에 갇혀 있는 모습. 근데 거래량 어때요? 안 나갔죠. 왜 안 나갔어요? 아직 다 못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과 21선에 안착을 해 있고 현재 테마맵에 이 종목 공략해도 돼 라고 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5일선과 21선이 살아있고 여전히 주가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아직 다 팔지 못한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맵에 대해서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커뮤니티에 들어오 계시면은 이렇게 URL이 올라갑니다. URL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현재 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 패턴주라는 창이 뜹니다. 요거를 확대해서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주 클릭하면은 2,800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56개, 60개 정도가 뜨는데 여기서 5일선, 21선 기법을 활용하면은 2,800개 중에 10개로 압축된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서 물려있고 언젠간 갈 거야 이렇게 그냥 관망하기보다 이런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에 넣고 공부하더라도 차트 보는 능 계좌의 수익률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로보스타 사막 컨덴서도 여전히 올라와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맵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URL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테마맵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매매를 할지 소개까지 해드렸고요. 이 테마맵은 함께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공부방에는 이강민 전문가님 그리고 박지희 전문가님, 성기배 소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운영하시기 때문에 세 분의 종목들 그리고 장중 전략들 여기에 테마맵까지 계속해서 이 방송 중에만 제공이 되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지희 대표님 히든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략 종목으로는 또 어떤 쪽 공략해 주실지도 궁금해요. 네, 지주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 CJ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요즘 시장에서 제가 CJ를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실적도 있겠지만 올리브영은 단순 이제 드럭스토어가 아니라 지난해 매출 5조 8천억 원, 영업이익 7천억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한 21% 이상 성장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기업 가치도 뭐 6조에서 10조 가량 평가받고 있고
최근 보면은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뭐 저희 원화가 약세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출 증가와 함께 K뷰티 글로벌 확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원래 시장에서 올리브영 상장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히려 상장보다 지주사 가치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올리브영이 별도로 상장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지주사가 더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지주사 재평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배당 확대와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얻는 기대감 CJ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일정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박스를 그리고 현재 하단 구간에 와 있고 하단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하고 일정 구간, 일정 선에서는 물량을 줄여줬다가 반등시 파는 전략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제가 공부방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올리브영의 성장과 함께 지주사 재평가,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CJ 지주사 종목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한 전략도 제가 교육방에다가 상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략하고 매수 매도해야 할지 전략까지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고요. 강민 전문가님도 종목 준비해 오셨죠? 네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술, 즉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 테크윙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테크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AI 인프라의 병목은 HBM이죠. HBM이 좋아질 때 대부분 이렇게들 말합니다. HBM 수요가 좋다, 엔비디아가 좋다,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한다. 근데 이건 모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HBM을 만들면은 그 다음 병목은 어디에서 터질까?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여러 장의 메모리를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죠. 쌓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쌓고 올린 다음에 얼만큼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일입니다. AI 서버에서 작은 오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지고 용량은 더 커지고 더 구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공정의 마지막 질문은 이 칩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기업이 지금 공략해드릴 테크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반도체 소부장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어제장에서는 1000포인트가 깨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시장보다 덜 빠지는 종목을 우리는 옥석가리 할 필요가 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구간에서는 빠지지 않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테크윙은 대략 이 구간 5만 원대 부분을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시장은 빠지더라도 테크윙 자체 현재 모습은 나 여기서는 이제 안 빠질 거야. 그리고 이틀 연속 하락을 할 때 테크윙은 이틀 연속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인데 현재 차트가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을 한다는 의미는 곧 있으면 방향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니고 한 다음 주 중 혹은 옵션 만기일 전후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은 매수가 53,0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69,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이탈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윙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까지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매수가 5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되고요. 1차 목표가 69,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46,000원 이탈 시에 손절하면 된다라는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 대표님도 우리가 오늘 이제 강빈 전문가님께서 전략까지 다 주셨는데 제이 대표님도 종목이 남았죠? 네. 한 종목 남았어요. 네네. 맞아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종목 하나하나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고 시장의 어떤 큰 방향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랬죠. 요즘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히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코스닥 쪽에서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분명 다시 살아날 거다.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일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흐름에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ETF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두 가지 종목인데요. 코스닥 150 ETF와 150 레버리지 ETF입니다. 자, 그 차이점도 설명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 함께 보시면은 코스닥 150 ETF는 코스닥 대표 기업 15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뭐 AI, 로봇, 2차 전지, 뭐 대한민국 미래 성장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ETF는 다 아시죠? 최근에 ETF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또 상품 중에 하나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ETF는 뭐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뭐 2차 전지 ETF는 뭐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을 담아서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코스닥 150 ETF는 대표 기업 150개를 한 번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면 개별 종목보다 코스닥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전략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구간이다 현재부터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요것 또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월요일장 또 변동성이 심할 거고 다음 주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구간일 거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실 거고 염려도 되실 텐데 사실 매수 전략만 잘 짜면 그렇게 시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왔는데 요 선이 뭘까? 요걸 바탕으로 어떻게 매수 전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들 함께하는 커뮤니티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150 지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ETF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이 레버리지는 2% 오르고 반대로 1% 내리면 2% 하락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나는 좀 화끈하다, 난 공격적이야 하시면 자, 요거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트에 이렇게 2개의 줄을 그어왔습니다. 이런 전략대로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니까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교육방에 오시면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전체적인 코스닥의 어떤 지수 흐름에 맞게 그런 것들 하반기 코스닥의 반등성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난 이 ETF에 관심이 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시장 전략과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과 공개 종목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들은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